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며 어머님, 이게 정말 75세 척추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경험 말입니다. 저는 30년간 전문의로서 이런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매일 드시는 음식 5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20년 젊어진 척추를 되찾은 실제 환자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셔온 그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척추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간 병원에서 일한 전문의 김경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십니다. 선생님이 벌써 그 나이세요? 40대인 줄 알았는데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을 30년째 매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척추를 2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왜 이토록 간절하게 이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지 한 어머님의 눈물 나는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올라오신 72세 박영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아들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MRI를 찍어보니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린 상태였죠. 다른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수술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에만 신경 써왔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비싼 영양제도 챙겨 먹고 칼슘제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는데 어머님은 억울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식단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게으르거나 관리를 안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성실하게 잘못된 방법을 따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께 비싼 수술이나 시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딱 3달만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때 수술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따라해 보셨습니다. 3개월 후 어머님이 제 진료실에 다시 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부축 없이 혼자서 똑바로 서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푹 잤어요. 허리 아픔 없이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고 심지어 시장 보러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MRI 결과였습니다.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신경 압박도 현저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40년 경력에 이런 변화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값비싼 보약만 찾아다녔는데 진짜 보약은 매일 제 부엌에 있었습니다. 방법만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박영자 어머님처럼 20년 젊은 척추를 되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부터 그 기적을 만드는 5가지 황금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이 왜 척추에 그토록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먼저 우리 척추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척추가 아프면 뼈가 약해져서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가 말라가며 무엇보다 온몸에 염증이 쌓이는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뼈는 결과일 뿐이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높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척추 질환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즉, 척추 건강의 핵심은 염증을 잡는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척추가 아픈 진짜 이유는 근육량 감소 때문입니다. 60세 이후 매년 근육량이
1-2%씩 줄어드는데 척추를 지탱하는 핵심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뼈와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면 70세, 80세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그 5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을 듣고 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척추에 좋은 음식이었다고? 하며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박사님, 콩이요? 그냥 평범한 콩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콩이 여러분의 척추를 구원할 슈퍼푸드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하셔서 허리가 많이 상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되는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드셔야 할 정도였죠. 어느 날 아버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고기도 못 먹겠어요. 체중이 늘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힘은 없고 근육은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고기 대신 콩을 드세요. 두부, 콩나물, 된장찌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아버님은 의아해 하셨죠. 콩으로 어떻게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콩은 고기보다도 더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콩 100g에는 3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소고기보다 많은 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콩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콩의 진짜 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쉽게 말해서 뼈가 부서지는 것을 막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콩의 항염 효과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척추 주변에 쌓인 염증을 싹 빼내는 강력한 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화학 진통제와 달리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김철수 아버님은 제 말씀을 따라 매일 아침 두부밥, 점심에 콩나물국, 저녁에 된장찌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진통제 없이도 하루를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몸에 힘이 생겼어요. 콩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 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아버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염증 수치인 CRP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고 근육량 측정 결과도 이전보다 15% 증가해 있었습니다. 76세 나이에 근육량이 늘어난 겁니다. 콩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두부찌개나 두부 스크램블로 시작하세요. 두부 한 모 300g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을 드시고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드세요. 된장의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균들이 장 건강을 도와 영양소 흡수를 더욱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검은 콩을 추천합니다.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척추 주변 조직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검은 콩밥을 해서 드시거나 검은 콩을 삶아서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요? 뽀빠이가 먹던 그 시금치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졌다는 것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세 이순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허리와 다리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뻣뻣해서 한참을 서 있어야 몸이 펴졌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척추관 협착증 초기 단계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제도 열심히 먹고 우유도 매일 마시는데 왜 뼈가 약해지는 걸까요? 저는 어머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문제를 찾았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현저히 낮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로 제대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한 음식이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2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40%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뼈를 만드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절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금치의 진짜 힘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서 척추 주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시금치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수술 후 회복 속도가 40% 빨랐고 통증도 현저히 적었습니다. 이순례 어머님께 매일 시금치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시금치 달걀국을 끓여 드시고 점심에는 시금치나물을 무쳐서 드시며 저녁에는 시금치를 넣은 된장국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2개월 후 어머님의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뻣뻣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리의 찌릿함이 거의 사라졌고 오래 서 있어도 허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시금치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손자들과 놀이공원도 갈 수 있어요. 시금치를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끓는 물에 30초만 데치면 옥살산의 80%가 제거됩니다. 참기름과 마늘을 넣어 무치면 시금치의 영양소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겨울에는 신선한 시금치를 구하기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냉동 시금치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오히려 냉동 시금치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비타민 손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시금치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금치, 바나나, 사과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쓴맛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음식은 연어입니다. 박사님, 연어는 비싸잖아요. 서민들은 어떻게 먹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어 대신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도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최봉철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젊은 시절 용접공으로 일하시면서 허리를 많이 혹사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진통제를 달고 사셨는데 위장이 상해서 진통제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의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염증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았습니다. 만성 염증이 척추 전체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였죠.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진통제 대신 생선을 드세요. 일주일에 3번만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천연 진통제가 따로 없을 겁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 12주간 오메가3를 섭취하게 한 결과 통증 강도가 평균 60% 감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효과가 화학 진통제보다 더 지속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가 척추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막아주죠. 둘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척추 디스크는 혈관이 거의 없어서 영양 공급이 어려운데 오메가3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미세한 혈관을 통한 영양 공급을 돕습니다. 연어 100g에는 약 2.3g의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하지만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 100g에는 2.7g의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연어보다도 많습니다. 정어리, 꽁치, 멸치도 모두 훌륭한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최봉철 아버님은 제 말씀을 따라 일주일에 3번씩 등푸른 생선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고등어구이, 수요일에는 꽁치조림, 금요일에는 정어리찌개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달 후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진통제를 안 먹었는데도 허리가 덜 아파요. 3개월 후 혈액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져 있었고 아버님은 이제 30분씩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생선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줄 몰랐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대 기름에 튀기지 마세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구이찜, 조림 방법으로 조리하시고 특히 회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4번째 기적의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그 브로콜리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브로콜리야말로 척추 건강에 진짜 보물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정민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몇 년 전 허리 압박 골절을 겪으신 후 또 다른 골절이 생길까 봐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뼈가 부러질까 봐 집에만 계시는 날이 많아졌죠. 어머님은 칼슘제를 열심히 드셨지만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칼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를 만드는 재료가 칼슘이라면 그 재료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 설계도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89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이는 오렌지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데 콜라겐은 뼈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단백질입니다. 콜라겐이 충분해야 칼슘이 제대로 뼈에 붙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진짜 힘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 예방 효과로 유명하지만 척추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들의 활동을 직접 차단합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연골 파괴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 형성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정민자 어머님께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브로콜리 달걀볶음, 점심에는 브로콜리 샐러드, 저녁에는 브로콜리 스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머님은 처음에는 브로콜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아닌데 라고 망설이셨지만 제가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개월 후 어머님의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전보다 5% 증가해 있었던 겁니다. 69세 나이에 골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어머님은 선생님,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무섭지 않아요. 브로콜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2-3분만 살짝 데치세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에 볶으면 설포라판의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브로콜리 스프를 만들 때는 우유나 치즈를 넣으면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5번째 기적의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박사님, 블루베리는 비싸잖아요. 그리고 과일이 척추에 무슨 도움이 되나요? 여러분,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자연이 만든 최고의 항염 치료제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3세 강성호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허리를 많이 혹사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허리와 다리에 저린 증상이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과 함께 심한 염증 소견이 보였습니다. 아버님의 혈액에서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독성 물질로 척추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몸속의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녹 제거제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5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베리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척추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특히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프테로스틸벤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척추 디스크는 혈관이 거의 없어서 영양 공급이 어려운데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디스크의 재생 능력이 향상됩니다. 강성호 아버님께 매일 블루베리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가 없을 때는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라고 했죠.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아침에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시고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를 그냥 드시거나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님의 활성산소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다리 저림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6개월 후 MRI 검사에서는 척추 주변 염증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베리가 부담스러우시면 다른 베리류도 좋습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모두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딸기는 가격도 저렴하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딸기 7개면 하루 비타민C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적의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단순히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동시에 척추를 망가뜨리는 음식을 드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4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발견한 척추 건강의 최대의 적들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설탕입니다. 박사님, 설탕이 척추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큰 상관이 있습니다. 설탕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대전에 사시는 65세 박미경 어머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머님은 단 것을 매우 좋아하셔서 하루에 커피에 설탕 5스푼, 과자, 케이크 등을 자주 드셨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의 5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설탕 섭취를 줄이시라고 권했더니 어머님은 선생님, 단 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딱 한 달만 참아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님의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허리 통증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설탕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유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설탕은 우리 몸의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설탕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칼슘이 소모되거든요.